그 회사의 법인에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세무조사 그 뜬 이름하고 회사명하고 매첩을 해가지고 조사를 나오게 된 거죠. 지금 검찰에서 지금 내사 중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잘 모르는 배임 횡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창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세금이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님들이 이 금융상품을 가입을 많이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제대로 잘 활용하면 절세도 되고 회사 운영자금 마련하는 등 활용도가 굉장히 큰데요. 네네. 그런데 지나친 욕심과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해서 배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뭐 모임이라든지 뭐 이제 뭐 골프 치러 갔다가 뭐 이런 그 클럽하우스 안에서 이제 그런 세미나도 갑자기 이제 뭐 받으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제안하는 뭐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이제 뭐 가직금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적격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회사가 리스크고 대표님도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제 활용해서 얘기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컨설팅 제안을 해오시나요? 예. 첫 번째로는 만일에 이제 법인으로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상품. 네네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3년 이후 아무 때나 계약해도 손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 뭐 환급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백도 받으니까 극강의 절대 손해 볼 수 없다. 네, 극강의 수익률이라고. 아, 막 이렇게 극강의 얘기해요. 수익률. 예, 예, 예. 오. 두 번째는 법인 자산을 개인 자산으로 이전 시 3.3% 세율만 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3.3.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자금 출처 마련이 가능한데 이것도 3.3%로 가능하다고. 3.3이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법인의 가지금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3.3%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인의 인연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처분이. 그러면 그걸 또 3.3% 세율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3.3으로 가능하다. 3.3입니다. 어.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접대비 및 증빙이 불가능한 계정 항목 지출 문제도 자금 출처 확실히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해결이 된다. 예, 도깨비 방문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안 되는 경우요. 일곱 번째는 보험료 전액 손해 개선상 비용 처리로 법인세 감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가치 평가의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특수관계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소득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 이건 진짜 이건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초고액 사망보험금 덤으로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뭐 어차피 나중에 피보험자가 돌아가시면은 보험금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네. 앞에서 말했던 제일 첫 번째 3년 이내에 아무 때나 해약해도 손해볼 게 없다. 네. 환급률 플러스 페이백. 네네네. 이 페이백이 관련된 게 네네네. 흔히 말하는 이 컴슈랑스, 셀프슈랑스라는 얘기로 종종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셀프슈랑스, 컴슈랑스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이게 셀프슈랑스 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하여 법인의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대표의 자녀나 네. 배우자, 예, 처제. 처제가 보험 설계사로 등록을 해서 네네. 그분 이름으로 가입을 한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대표 및 배우자, 자녀가 이제 처제 등 이런 분들이 피보험자가 되어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이제 CEO 플랜과 유사하다고 도입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CEO 플랜 네네. 그런 거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그런 거랑 네네. 비슷하다. 네네. 아.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보험 모집 수수료와 차후 해지환급을 이제 3년에다가 3년에 합산을 하면 환급률 이상의 손해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해지 환급금 나오는데 해지 환급금만으로 손해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을 보험 설계서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받는 수수료까지 따지면 네네. 그게 페이백인 거네요. 네네네. 나중에는 결국은 3년 있다 해지해도 네. 이 법인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강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특수한 회사가 가는 거지 저희 회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 네네네. 특수한 회사를 떠나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뭐 망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험 설계업을 하려고 네네. 뭐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한다면 그분한테 들어줄 수는 있지만 네.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네. 이건 문제가 되는 건데 네네네. 그러면 컴슈랑스, 셀프슈랑스의 문제점이 뭡니까? 일단은 보험업법 98조에 의하면 특별히 제공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보험 체결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모집과 관련해 금품 등 특별히 이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우회적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재산성 이득을 취하게 하는 보험업법 위반했을 소지가 존재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자녀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게 되는 거네요. 피보험자에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법인의 특수관계인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들을 설계서로 만들어서 그 회사의 법인에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법인의 주주가 대표님, 배우자, 자녀 이런 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치고 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네, 다를 네. 수가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첫 번째는 업무상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중도예약 시 회사에 손실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일 경우 회사 규모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보험료로 가입한 보험. 그 다음에 단순 자산 이전 수단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특수관계인이라고만 해서 배임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한번 다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경유계약 문제입니다. 계약을 위한 전반적인 진행은 다른 설계사하고 계약만 특수관계가 하는 형식입니다. 아, 만일에 코드는 아는데 상품 설명 잘 못해. 그렇죠. 상품 설명은 다른 분이 같이 와서 해주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코드로 넣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실제 설명은 자녀나 배우자 관계 아닌 그 회사 관련된 뭐 상품 관련된 뭐 팀장이 와서 해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증여 문제입니다. 특수관계인 자녀가 받은 수수료를 대표의 가족의 회견에 사용한 경우 특별히 재원 문제, 자녀 이익을 대표에게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은 수수료로 대표님이 가지급을 갚는 거예요. 그럴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면 증여 문제가 생기겠네요. 근데 네네네.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수수료를 받아서 현금으로 돈을 빼서 그걸 다시 대표한테 주면 대표가 법인에 돈을 넣으면 네. 사실 그 유통 통로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게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세무조사를 통해서 좀 상세히 심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셀프 슐랑스를 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유계약 문제가 생기고 네네.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활용한다면 증여의 문제도 발생할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셀프 슐랑스 잘못된 컨설팅으로 해서 분명히 피해 보신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제 거래처에서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관리부장이 이제 네. 퇴사를 하고 그리고 상품회사에 취직을 하고 찾아왔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듣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8가지 정도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듣고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번 내용을 받아보니까 네. 36차월 동안 이제 수당을 받는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이제 해지를 했는데 네. 폐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를 봤는데 네. 이걸 만약 계속 유지하고 갔다라고 하면 더 큰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 이런 걸 모르시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장점만 부각하니까 단점에서 생각을 못하게 되신 거죠. 그럼 이때는 설계사분이 누구가 하신 건가요? 아들로 한 거죠. 아들로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님 법인에 보험을 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지급일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총 받은 수당이 얼마고 뭐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나중에 이렇게 하면 네, 네. 손해 안 보고 이득이다. 네,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회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세무조사 뭐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세청에서는 이제 증여세를 지금 추징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유지하시다가 이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해약을 하셨나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 1년 6개월이면 꽤 오랫동안 그래도 유지를 하셨네요. 네네, 그게 맞습니다. 좋은 줄 알고. 네네. 그런데 어떤 판단에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해줬던 게
전무님이 도움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예, 뭐 제가 주기적으로 와서 말씀드렸죠. 악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시고 직접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건 큰 문제가 일단은 된다. 아드님이 아직 이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업종은 안 한다고 아버지한테 공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종을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설계사 코드만 받은 거네. 그때는 이제 대표님이 장점만 부각시키니 네. 자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모님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자녀 이거 해는 게 낫겠다. 예. 걔 또 이제 또 자금 추출도 말해줄 수 그렇죠, 있다고 하니 그렇죠.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자산 이전도 됐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각이 된 건가요? 해약을 했는데. 일단은 이 아드님의 코드를 내게 한 그 금융회사에 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국세청 조사관이 뭐 피노소를 이제 요청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코드낸 리스트가 쭉 떴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뜬 이름하고 회사명하고 매첩을 해가지고 오. 조사를 나오게 된 거죠. 결론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게. 않게 내가 가입했던 그 금융사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발각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검찰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서 네. 지금 검찰에서 지금 내사 중이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이제 문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또 국세청에다 또 조사를 또 세무조사를 또 맡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현재 이런 유사한 배우자나 자녀로 가입하고 계시다고 하면 빨리 종결 하시는 게 좋으신 거지. 국가는 매출행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도끼 방망이가 없습니다. 예. 세법에 준해서 예규와 판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이런 것들은 뭔가 걸음차지 않습니까? 내 회사 또 내가 맘대로 뺏으는데 그것도 다 나랑 관련된 특수관계인이야. 맞아요.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뭐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제안을 받거나 하고 계시다고 하면 빨리 아름답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만사부를 튼튼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보험 상품, 특히나 이제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는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가입할 때 좀 주의하면서 좀 가입했으면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보험 가입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맞아요. 컨셉에 맞게 잘 가입하시면 유리하신 거고 맞아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사실은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2002년도만 해더라도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1년에 탐험하시는 분이 5천 명도 안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속세를 뭐 5억 이상 내시는 분도 뭐 몇백 명도 안 되셨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002년도에 강남 아파트가 뭐 한 10억이었다. 지금 20억, 30억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율은 20년 전에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그냥 강남에 노른자에 하나 갖고 있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맞아요. 많이 내야죠. 그럼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요.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금융상품점 보험 활용 시 주의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퇴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대표 및 임원이 피보험자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퇴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예, 거네요. 퇴직 시점이 정해진 근로자는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비상근 임원인 배우자나 자녀도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뭐 김현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건 네. 불가능하고요. 한마디로 대표와 임원 네, 네. 퇴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네. 그리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되셔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해요. 네네네.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 또는 임원인데 수익자를 뭐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거죠. 한다고 해서 뭐 유리한 거 없으신 거거든요. 다 맞아요. 법인에서 돈 들어왔다 다시 원천유수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세금 실익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가입하기 전 또는 가입 후에 정관 내용 변경 필수입니다. 표정이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그렇지. 인적보상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또 미등기 임원한테는 뭐 퇴직금 주장을 된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 비용 처리는 과세 이연이 기본적인 맞는데 네.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님이 퇴직을 그래도 예상을 언제쯤 하는지에 따라서 그 상품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퇴직할 시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입시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이게 다 뭐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과세를 하게 하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보험상품이나 금융상품을 드는 이유가
이 정말 활용이 좋기 때문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올바르게 활용하면 어떤 활용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표 또는 임원의 유고시 발생한 리스크 해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활용해서 뭐 유가족 위로금이라든지 뭐 매출채권랑 매입채무 중에서 이제 사업자금 대출 상환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갑자기 대표님 돌아가셨는데 사업은 벌려놓고 뭐 네네네. 이런 거 있으면은 예.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매출채권도 있고 매입채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매출채권이 매입채무보다 두세 배 많은데 네. 갑자기 막 뭐 유가족 찾아와서 매입채무자들이 막 돈 달라고 막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배우자나 자녀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그렇죠. 모르거든요. 전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먼저 돈을 받고 이제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과세이행 효과로 법인세 및 상수 절세입니다. 매월 납부한 보험료로 저는 비용 처리 가능하거든요. 손해계산서상에 이제 보험료 개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네, 비용 처리는 되지만 이건 결국은 과세 이연 효과다. 네네. 네. 그리고 뭐 퇴직금 플랜으로 대표는 임원의 소득 증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퇴직 소득세로 해서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면 그만큼 이제 세금도 훨씬 더 적게 내, 근로소득보다는 훨씬 더 적게 되기 때문에 합산가세도 안 되고요. 그러면 퇴직금 재원 마련에 또 도움이 된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처분요금을 또 감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뭐 기초가치를 낮추고 뭐 가압승계시, 뭐 증여세 및 상세 절세도 가능한 부분. 그렇죠. 법인이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감소가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독이죠. 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눈앞에 이익만 쫓다 보면 어느 순간 대표님도 모르게 본인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탈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이 회사의 성장과 비전을 같이 고민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동반자로서의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유리하다, 무조건 불리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당리당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대표님 계십니다. 아, 내 산데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 사업자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